그 인형이 웃었어요. 분명히 나를 보고 웃었어요. 누군가는 장난이라고 말하지만 누군가는 저주의 증거라 말합니다. 플로리다 키웨스트 유리 케이스 안에 갇혀있는 한 인형. 그의 이름은 로버트 더 돌입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불행에 빠뜨렸다고 전해지는 이 인형은 훗날 영화 사탄의 인형 속 살아 움직이는 척키의 실제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로버트 더 돌, 과연 그는 단순한 인형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저주받은 존재일까요? 그의 기이하고 섬뜩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미신이나 전설이 아니라 수많은 증언과 기이한 사건들로 엮인 실제 공포의 기록입니다. 시간은 19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의 휴양지이자 아름다운 섬 키웨스트에 위치한 한 고풍스러운 저택에서 기묘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저택의 주인은 저명한 화가이자 다재다능한 작가였던 로버트 유진 오토였습니다. 그는 5번째 생일을 맞이하여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독일에서 건너온 것으로 보이는 세련된 세일러복 차림의 인형 하나였습니다. 이 인형은 당시 오토 가문에서 가정부로 일하던 바하마 출신의 한 하녀가 선물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녀는 단순한 하녀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서인도 제도에서 유래한 흑마술과 신비로운 부두교에 능통한 여인이었고 오토 가문에 대한 깊은 불만과 해묵은 원한을 품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하녀가 오토 가문을 떠난 뒤 저택 안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기괴한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불길하고 불가사의한 사건들의 중심에는 하녀가 유진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인형이 있었습니다. 이 인형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어떤 사악한 기운을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소년 유진은 선물 받은 인형을 무척 아끼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인형에게 자신의 이름 로버트를 그대로 붙여주었습니다. 유진은 마치 살아있는 친구와 대화하듯이 로버트와 함께 밥을 먹고 시간을 보내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심지어는 같은 침대에서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어린아이에게는 흔한 일이지만 문제는 이 대화가 혼자 하는 아이의 연극이나 상상 속 친구와의 교류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밤마다 유진의 방에서는 2개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하나는 천진난만하고 맑은 아이의 목소리였고 다른 하나는 낮고 낯설며 어딘가 섬뜩하고 음산한 목소리였습니다. 부모는 처음에는 유진의 풍부한 상상력으로 치부했지만 이 기이한 현상은 날마다 반복되었고 점차 가족 모두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그 낯선 목소리는 단순한 아이의 놀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소름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의 증언도 이어져 로버트 인형에 대한 공포감을 더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오토 가문의 집이 비어있을 때 창문 사이로 로버트 인형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움직이며 서성이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인형이 웃었어요. 창가에서 분명히 웃었어요. 이웃들은 하나같이 인형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움직였고 심지어는 기분 나쁘게 웃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유진의 부모는 처음에는 아들이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이웃들의 과장된 이야기라고 치부했지만 점점 집안에서 가구가 스스로 쓰러지고 닫혀있던 방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히는 기이한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되자 공포는 단순한 의심을 넘어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단순한 장난이나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설명할 수 없고 불길한 일들이었습니다. 집안에는 항상 스산하고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택 안에는 유진의 끔찍하고 처절한 비명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비명소리를 듣고 놀란 부모가 황급히 유진의 방으로 달려가 보니 방 안은 마치 강력한 태풍이 지나간 것처럼 모든 물건이 엉망진창으로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침대 시트는 찢겨 있었고 장난감들은 부서져 나뒹굴었으며 가구들은 뒤집혀 있었습니다. 유진은 두려움에 떨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겨우 진정시킨 뒤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로버트가 그랬어. 유진의 말에 부모는 더 이상 인형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오토 가족은 로버트 인형을 집 안 깊숙한 다락방에 가두었습니다.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공간에 인형을 가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락방 문 너머에서는 여전히 음산하고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고 전해집니다. 그 웃음소리는 오토 가족에게 끊임없이 공포와 불안감을 주었으며 인형의 존재를 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인형이 자신들의 존재를 비웃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년 유진은 어느새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는 뉴욕과 파리에서 미술을 공부하며 재능 있는 예술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고향인 키웨스트로 돌아왔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유진은 여전히 로버트 인형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가장 친한 친구이자 어쩌면 가장 큰 공포의 대상이었던 인형을 그는 다시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버트는 내 친구야. 나의 예술적 영감을 주는 존재야. 유진은 로버트를 자신의 작업실에 두고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또는 어떤 창조적인 영감을 주는 뮤즈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아내 애넷은 점점 더 깊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밤마다 유진의 작업실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유진이 말할 땐 낮고 낯선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애넷은 로버트 인형의 존재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그 공포감은 점점 그녀를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유진과 로버트 인형 사이의 기묘하고 이해할 수 없는 관계에 대해 깊은 불안감과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습니다. 마치 로버트가 유진의 영혼을 잠식해가는 듯한 섬뜩한 느낌마저 들었다고 합니다. 1974년 로버트 유진 오토가 세상을 떠나자 인형은 다시 그 집 다락방에 홀로 쓸쓸히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인형이 새로운 희생자를 기다린다는 듯 몇 년 뒤 새 가족이 그 집으로 이사왔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 중에는 호기심 많고 천진난만한 10살 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집안을 탐험하던 중 다락방에서 낡았지만 어딘가 특별해 보이는 인형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소녀의 방에서는 끔찍하고 심장을 꿰뚫는 듯한 비명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로버트가 움직여요. 나를 쳐다봐요. 날 죽이려 해요. 소녀는 매일 밤 인형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공포에 질려 말했습니다. 소녀의 부모는 처음에는 아이의 악몽이라고 생각했지만 소녀의 고통과 공포는 너무나도 현실적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때의 기억을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그 인형은 살아있었어요. 정말로. 그 눈은 나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소녀의 증언은 로버트 더 돌의 섬뜩하고 생생한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켰으며 단순한 인형이 아님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결국 로버트 더 돌을 둘러싼 끊이지 않는 기이한 현상과 공포 때문에 그는 플로리다 키웨스트에 위치한 플로리다 키웨스트의 박물관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로버트 더 돌은 박물관의 특별 전시물로 견고한 유리 케이스 속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더 돌을 둘러싼 이상한 일들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물관을 방문한 수많은 사람들은 로버트의 사진을 찍으려 하면 카메라가 갑자기 작동을 멈추거나 배터리가 빠르게 방전되는 기현상을 겪는다고 증언합니다. 심지어는 인형의 눈동자가 빛나거나 무표정한 얼굴에 섬뜩한 표정이 바뀌는 것을 보았다는 증언이 끊이지 않습니다. 로버트 더 돌의 존재는 여전히 미스터리하고 불가사의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박물관에 해마다 수백 통의 편지가 도착한다는 사실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한결같습니다. 미안해요, 로버트. 허락 없이 당신의 사진을 찍었어요. 부디 저에게 닥친 불행을 멈춰주세요. 사람들은 로버트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사과해야만 자신에게 닥친 불운이나 저주가 풀린다고 믿습니다. 로버트 더 돌은 단순한 전시물이 아닌 살아있는 저주와도 같은 존재로 혹은 어떤 강력한 영적인 힘을 가진 존재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박물관 측에서도 방문객들에게 인형의 사진을 찍기 전 반드시 허락을 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버트 더 돌은 단순한 민간 전설을 넘어 실제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심령학자들은 로버트 더 돌 인형 안에 오토 가족의 원한이나 특정 영혼, 혹은 어떤 불길한 존재가 깃들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로버트 인형이 바하마 출신,
하녀가 행했던 부두교 주술이 강력하게 깃든 저주받은 물건이라고 설명합니다. 부두교의 저주는 매우 강력하고 지속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모든 현상이 인간의 불안정한 심리에서 비롯된 공포가 만들어낸 집단 최면이거나 지극히 우연적인 일들을 인연과 연결짓는 심리 현상이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이 무엇이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인형 앞에서는 아무도 감히 장난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로버트 더 돌 앞에서 본능적이고 깊은 공포를 느끼며 그의 존재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의 존재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제기합니다. 1988년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한 편의 영화가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형 안에 깃든 잔혹한 살인마의 영혼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위협하는 이야기, 바로 사탄의 인형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 속 살아 움직이는 악마 같은 인형 척키는 바로 로버트 더 돌의 기이하고 섬뜩한 전설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척키는 순진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의 인형에서 잔혹한 살인마로 돌변하며 영화 팬들에게 깊은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영화 속 척키와 실제 로버트 더 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영화 속 척키는 상상 속의 허구적인 공포였지만 로버트 더 돌은 지금도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키웨스트 박물관의 유리 케이스 안에서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척키가 스크린 밖으로 나온다면 어떨까 하는 상상이 로버트 더 돌을 통해 현실이 되는 듯한 섬뜩함이 느껴집니다. 오늘도 플로리다 키웨스트의 박물관 견고한 유리 케이스 속에서 로버트 더 돌은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수많은 방문객들이 그를 보러 오고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바라보는 수많은 방문객들 중에서 누군가를 은밀히 그리고 의미심장하게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그를 단순한 낡은 장난감이나 박물관의 이색적인 전시물로 치부하겠지만 누군가는 과거의 섬뜩한 경험과 기이한 현상들을 떠올리며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 인형이 웃었어요. 그 기분 나쁜 미소를 본 뒤로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죠. 이 말은 로버트 더 돌이 단순한 인형이 아님을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그는 목격자들의 삶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으며 그들의 운명에 알 수 없는 방식으로 개입했습니다. 로버트 더 돌, 그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미스터리를 안겨주고 있으며 그의 존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가 웃을 때 누군가는 반드시 울게 된다는 섬뜩하고 불길한 전설은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과연 당신은 로버트 더 돌을 만나게 된다면 그에게 어떤 말을 건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당신은 그의 미소를 보게 될까요? 아니면 당신의 인생을 뒤바꿀 알 수 없는 운명과 마주하게 될까요? 이 모든 의문과 공포는 여전히 키웨스트 박물관 유리 케이스 속의 로버트 더 돌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를 넘어선 인간 존재의 나약함과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상징합니다.